네, 다코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서 양산시장 준비에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윤정훈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에서 군수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전 시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기장 삼촌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에서 포항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원입니다. 박용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선 도의원입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해바른 님이 나오셨는데, 김해바른 님은 저희 고성구 TV가 시작할 무렵부터 기획위원으로 고성구 TV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힘을 많이 써주신 분인데,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원희룡 장관을 도와서 쭉 일을 해왔습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미고 여러분. 이번에 부대변인 직함을 좀 달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 새로 선임된 김해바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성구 TV는 제가 그 초창기 때부터 또 이제 조금의 이제 그 박사님의 그 요청을 받고 도와드린 적이 또 있는데, 이렇게 큰 우리 그 보수 우파 채널의 큰 채널로 성장하게 되어서 정말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해바른 부대변인, 국민의힘 현재 부대변인인데 아마 이번 6.3 선거에서는 서울시 의원으로 도전을 할 생각을 갖고 준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단식 현장 방문과 간곡한 중단 호소를 받아들여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와 정밀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직후에 국민의힘은 비공개 비상의총을 열어서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투쟁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쟁의 힘을 모아서 6.3 지방선거 승리로 나갑시다, 뭐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일간 이어진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그에 이어지는 자유파 진영의 결속과 진열 재정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네 분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윤정훈 부회장부터 하실까요? 그 단식을 하시면서 참 이게 어찌 보면 목숨을 건 단식인데, 그 단식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장동훈 대표께서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다 이랬는데, 네. 참 그걸 들어보면서 저도 뭐 특검도 하고 이랬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제 아래 저희들 단톡방에 보면 유튜버들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길거리 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 김장난 유튜브는 국대에서 했고, 다슬람은 광주에서 했고, 꾸준히는 제주도에서 했고, 쭉 한 18군데를 한 걸 보니까요. 예. 지금 언론 보도는 이재명이가 60%라 그러는데, 이거 요번에 장동훈 대표 단식 이제 하고 물러나서 그 뒤에 조사한 걸 보니까, 제가 이걸 못 믿어서 제가 이것도 재미나게 넣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뭐 이래 200명이 300명 했는데 해보니까 이재명이 지지한다는 게 24%밖에 안 돼요. 반대한다고 80%고. 근데 언론에서는 60%를 하니까, 야, 참 이거 언론 조사를 믿을 수 있나. 길거리에서 직접 조사했다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당대표로서의 결기 있는 단식이 보수파의 결집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길거리 조사는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예, 길거리 유튜브를 조사합니다. 예, 어떤 그 유튜브가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대답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예. 정식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우. 예. 우리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나. 이제 진정 사올 줄 아는 장수가 나타났다. 이게 어떤 사올 줄 아는 장수라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보수가 그거야말로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서 정말 나갈 길을 제대로 밝힐 사람이 나타났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 아무래도 박근혜 우리 전 대표님은 보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상인 이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 권유를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보수의 정통성을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나아갈 투쟁의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은가 정통성을 부여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수의 희망이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서 그 선거의 여왕 정치 구단이라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정치 감각이 엄청 뛰어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우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본류 중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단식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우리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결집해서 연합해서 반드시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와 이번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어떤 승부사의 기질과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해바라님. 예, 저는 이제 부대변인에 이제 선임되고 나서 그 로텐돌에 이틀 정도 좀 가서 좀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이 하는 그런 가짜 단식과 정말 비교되게 그 결기가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뜻을 이뤄낸 이 정신력을 잃지 않으려는 그 장동혁 대표의 그런 결연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설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그 말씀 중에서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 지금 뭐 내용이라고 뭐 누구는가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고름을 짜내는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름들이 자꾸 딴 소리를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소리를 하는데 이번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이야말로 우리 보수가 대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영선님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안쪽으로 좀 더. 예. 네. 그리고 우리 김해바른님이 그동안 원희룡 장관을 쭉 보좌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원희룡 장관이 워낙 그 언론에 나오질 않아서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그죠? 김건희 특검이죠. 맞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을 표적으로 해서 뭐 출국 금지 조치만 뭐 5번인가 6번인가 연속으로 해놓고도 한 번도 소환도 못했다 그러던데 예, 지금 근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중기 특검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쳐놓은 그런 그 시나리오대로 조사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그런 시나리오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평고속도로를 예를 들자면은 양평고속도로 그 종점이라고 자꾸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좌파의 프레임입니다. 만약에 혜택을 주려고 했으면 IC를 줘야죠. 그 나들목을 줘야 되는데 JC 그거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 내려오지도 않아요. 예. 그냥 소음만 더 커져. 소음만. 그래서 저는 더 혀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이제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자기 지역구에 JC가 지나가는데 거기 소음이 너무 많다. 진동이 너무 많다. 또 먼지가 너무 많다. 이런 거 자꾸만 민원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혜다. 민원 제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특혜라고 뒤집어. 저는 이소영 그 민주당 그 이소영한테도 정말 저는 어이가 없는 게 그 아마 그 유튜브 보면 쇼츠가 있을 겁니다. 저기 고가다로가 지금 뻔히 보이는데 여기 아파트 짓기 좋다. 누가 고가도로 위에 그 옆에 그 아파트 짓기 좋아하는 그런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합니까? 뭐 거기 지금 사시고 계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거짓 허위 선동으로 이거 조사를 하려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소환도 못 하고 끝났다. 예, 뭐 이번에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별건 수사로 김모 서기관을 이제 국토부에 그 기소를 했는데. 네. 공소 기각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공소 기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야 판사가 그러는 거야. 야 너네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저리 가.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뭐 아직 건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바른님의 설명으로 밀어보건데.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자유파가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계기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역할이 상징적이지만 그런 데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장 내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의 단일 대우 구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박영선. 저는 잘못에 대해서 과감하게 징계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식 현장에서도 한지아라는 의원, 한지아가 뭐 막말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 사건에 한동훈은 제명하고 한지아도 징계를 줘야 됩니다. 출당시키면은 본인의 혜택이 많이 갑니다. 그냥 국회의원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출당시키면 의원직이 유지되죠. 유지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그 국가 반역자에 대한 관용은 충성스러운 분에게 모욕이다.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당에서 분탕질하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당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우리도 한번 그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저 장동혁 대표의 상특검 제안, 여기 두 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한동훈 어디 단계 사태와 관련돼 보면 딱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당내 시스템, 다시 말해서 권력을 쥔 자의 부패가 개입돼 있다. 한동훈 패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당원이 한 거 아니잖아요. 당 대표의 이름으로 진행이 된 이 여론 조작인 것 같으면 그거는 권력의 부패입니다. 부패한 권력에는 어떤 희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가족이 했다는 말을 했다가 번복했다가 또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족 식구 중에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둘러대면서 본인이 빠져나가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 자세는 정말 그 대표로서 혹은 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는 정말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망 구형이 일어났잖아요. 예. 사형. 사형. 사형, 그래야 죄송합니다. 사형 구형이 났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 도리는 지켜야죠. 그런 분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한동훈을 거두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면 그 민주당 출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 예의가 안 갖춰지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계기를 이제 한동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지금 이 모이진 힘이 엄청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바깥에서 뭐 중도 외치던 노세훈도 왔다 가고 뭐 부산시장도 왔다 가고 이랬을 때 확 모였을 때 이제 요때 탁 모이는 의미로 제명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자꾸 내부 총질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가면 또다시 와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힘이 모여졌을 때 단칼에 우리가 뭐 처음 우리 계엄 터졌을 때 우리가 옛날 말 이러잖아요. 싹수가 노랗다랍니까? 싹수가 노래가 커지면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자꾸 번지기 전에 저는 이거 단칼에 잘랐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게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저는 늘 그럽니다. 고름이 살되는 건 절대 아니다. 고름은 빨리 섞어내야지 건강한 살이 붙지. 이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힘이 결집됐을 때 바깥에 있는 내부 총장을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한 말씀 중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신자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당원 게시판 그 공작,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치 공작을 일삼는 그 한동훈 그 일당들이 결국엔 우리 당심을 왜곡시킨 우리 당원들을 모두를 배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제명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자꾸 산통 깨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주변 동료들, 종료 의원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고 지금 그 우리 그 대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자꾸 한심한 소리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죄를 요구를 할 거면 왜 지금 환율을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쿠팡 사태가 일어나는데 왜 국가는 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사죄 요구를 계속 안 합니까? 누구한테 계속 사죄를 요구하는 겁니까? 자꾸 그 사과를 하라고 좀 주장을 해야 되는 쪽은 이쪽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댓글 공작한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한동훈은 당과 사람한테 다 배신을 했고 한빠들은 당에만 배신하고 뭐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이한테는 충성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개딸 대깨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늘 이랍니다. 제발 좀 이준석이 한동훈이 좀 내년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 나올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입장에서 제발 좀 빨리 좀 제명해 주십사. 늘 그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드러난 민주당의 부패를 척결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는 사람이 한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잘 해낼 것으로 보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비상의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끝났지만 투쟁은 이제부터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좀 제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예. 당 대표부터가 정말 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투쟁하지 않는 자 뺏지 반납해라 그랬잖아요. 뭐 총선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그 7,000표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이 거의 최초의 정치적 행보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가 오랜 그 암흑과 같은 터널에서 벗어나서 단일 대우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뭐 이재명이가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뭐 거의 혼자서 그냥 중구난방 쇼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뭐 우선 이재명의 말을 평가하고 평론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고 토 나오는 일이라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한 점 각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하실 만한 대목들이 꽤 많이 있을 테니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하시죠. 저도 은행에 있다 보니까 퇴직을 했습니다만 한두 달 뒤에 환율이 1,400원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환율은요 귀신도 모릅니다. 두 달 뒤에 이제 떨어지가 어찌합니까 지가. 그런데 환율은 귀신도 모르는 게 환율이군요. 환율은 신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실물 경제 지표가 환율은 실물 경제 바로미터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물 경제 선행지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 지역을 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 사무실 앞에 양산이요? 사무실 앞에 회사 5개인데 4개 문 닫았습니다. 이 원카페 문 닫았고 집 나간 촌딱지 문 닫았고 동자 돼지국밥 문 닫았고 밀양 돼지국밥 문 닫았고 아이고.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 남은 가게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 레스킬랍 있습니다 이게. 그 외에는 다 문 닫았어요. 이 정도는 실물 경제가 이 정도인데 뒤에서 1,400 떨어져 가게 내 속으로 그 말 듣고 야, 저 사람이 신도 아니고 환율은 신도 모른다는데 지 맘 떨어진다 하길래 그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환율이 아마 이게 한두 달 더 올라가면 민생 경제 폭락할 것 같아요. 현실도 가보면 문 닫는 데가 부지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아이고, 걱정입니다 이거. 집 나간 촌딱도 문 닫았어요. 문 닫았 잘 됐던 집에 문 닫았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똥차에 똥이 가득 차나 반문 차나 냄새나는 거 똑같습니다. 요 사람 요딱 똥냄새 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김상우. 저는 저 가장 앞건이 북핵을 뭐 용인하자는 뜻에서 군축 협상 때 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핵을 군축 협의를 한다면 대한민국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하잖아요. 미국이 이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북 송금 못 보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핵을 개발하고 전쟁을 자꾸 도발하고 국제 질서를 물랑케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북 송금을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핵의 인질이 되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대만은 북한의 핵을 갖다가 용인하면 국제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데 그 가운데 그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핵도 없고 그리고 핵의 인질에 붙잡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외국의 어느 기관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내 경제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시각입니다. 예. 네, 김해발은. 저는 좀 보면서 어처구니 없었던 그 한마디가 있었는데 있으면 벌써 했겠죠. 환율에 대해서 이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듣는 시간 아닙니까?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변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있으면 벌써 했겠죠라는 이 무책임한 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또 이 말이 또 생각이 났더라고요. 어쩌라고. 저는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는 어쩌라고 정부 같습니다. 저번에 그 쿠팡 사태 때 범인이 이제 중국인으로 밝혀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인에 대해서 빨리 이제 체포영장을 하고 그렇죠. 범인 소환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범인이 중국인인데 어쩌라고. 그리고 경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환율 대책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부동산 값 올라간다니까 야 주식 사면 되지 어쩌라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8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그 7일째 단식하던 날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 로텐도를 뻔히 그냥 정문으로 들어간 거 뻔히 바로 가면 보이는데 그냥 왼쪽으로 돌아서 저기 민주당만 만나고 갔죠. 단식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이혜훈 지금 오늘 그 청문회 열릴 텐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어쩌라고. 이 정부를 관통하는 말은 어쩌라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암담합니다. 이제 이재명이 어쩌라고 하면 우리 그냥 끌어내려야지 뭐. 자, 우리 김해바른 부대변인께서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재명은 야당 대표실에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환율 7% 오르니까 전 국민 재산이 7% 날아갔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에 대해서도 환율 폭등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뭐 불황이 온다 하면은 뭐든지 구조조정하면 되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이 정부 좌파 정부에서는 계속해 법을 만들 때 기업하기 안 좋은 법, 노란봉투법, 52시간 중대재해법 이런 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상법 개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해외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저는 달러를 계속해 기업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얘기 길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좋은 아침 짜증스럽게 시작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환율 때문에 박사님 예.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뭐 예. 국내 지금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무 배추가 작년 대비 한 50%에서 70% 올랐는데 수입산은 100에서 120%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전부 다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농수산물의 외국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높죠.
예. 그러다가 에너지 자원 다 수입하죠.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가 폭등이 일어나 가지고 이 정부는 어려질 겁니다. 농수산물 의존도는 75%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 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게 중국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아하. 예. 우리가 농산물 올라가는 거 보면요. 중국 쪽 태풍이 올라가죠. 그럼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산물은 우리가 먹는 우리 스스로 만든 농산물은 쌀, 고추, 깻잎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그게 소비자 물가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높은 환율 때문에. 예. 저는 직접 수입한 걸 매일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뭐 1,300원대 그 결정을 하고 수입을 오늘 당장 결정하는 기업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생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율로 결정을 합니다. 뭐 1,300원대. 근데 지금 당시 결제할 때도 보니까 1,480원이 되니까 그때 보통 지불할 때는 당시 환율로 돈 지불하죠. 지불할 때 환율로 계산. 그렇죠. 그게 국제 관행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할 때의 환율과 지금 결제할 때의 환율이 벌써 150원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아하. 그게 전부 다 소비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먹는 음식이 라면 만드는 우리 재료 안 들어갑니다. 치즈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먹는 음식의 78% 정도는 거의 외국에 의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가격을 결정하지 한국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공식품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크호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우리 자유파가 총결집에 나섰다는 아주 반갑고 즐거운 소식과 동시에 이재명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이 중구난방 말장난 쇼를 보면서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 지금 환율이 너무 심각하다. 이게 곧 이미 물가 민생 물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상우 위원장부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정말 메시지도 많이 전해졌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국힘은 무엇을 했느냐 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 그리고 뉴스 관련된 그 검색 일일 검색 기준을 보면 지상파는 2%에서 10%에 불과합니다. 10%가 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8%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하고 지상파 다 합쳐도 60%거든요. 그럼 40% 되는 국민들은 뉴스를 안 본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국힘에서 있어야 되는데 장동영 대표 단식 며칠째 상특권 받아라 이런 거리 현수막 붙인 곳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장동영 대표의 어떤 투쟁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힘에서 일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정말 국회의원들은 조금 각성을 하셔가지고 단일대로 유지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거 장동혁 대표를 살리는 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살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원 부회. 저도 적극 동참하는데요. 제발 지역에 우리 당에 큰 현안이 있으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여 투쟁은 못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특검 수용해라 이런 현수막이라도 붙여주면 좋은데 그런 현수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잘하시다 생각이 들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그 단식을 통해서 그나마 자유 유튜브 총 결집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단일대한 이 결집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단일대로 가야 된다. 장동혁 대표의 결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그 프레카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할 때 단식 투쟁 1일차, 네. 2일차, 3일차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알리잖아요. 근데 그런 프레카드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우리가 장동혁이다고 막 떠들었지.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현수막 얼마나 많이 답니까? 거기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 6일차라는 그건 일일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장동혁이다. 민주당 쌍떡 수용하는 이런 현수막이라도 붙여줬으면 당원으로서 간절한 바람이죠 그게. 이게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 단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저것끼리 싸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동 대표가 정말 상특검 나라를 살리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그 내용의 진위가 국민들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통로를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최소한의 이 활동인 프레카드조차 제대로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해바른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 부대변인으로 선임되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뽑은 대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뜻을 모아서 우리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는 좀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했으면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제가 한 번씩 또 불러드리고 싶어서 또 뭐 예. 그래서 부산 기장의 우리 김상우 의원님 화이팅! 그리고 우리 양산의 윤종훈 부회장님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윤종훈입니다. 네. 그리고 포항의 박용선 의원님 화이팅! 네. 아유 우리 그럼 우리 김해바른은 제가 불러드려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전국도 춥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우리 전국을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 똘똘 뭉치고 연합해서 단결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의 승리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 탓이라고 비방하지 맙시다. 전부 다 내 탓이요. 내 탓 저부터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김해바른 부대변인 화이팅! 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닦고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부산 기장의 김상우, 경북 포항의 박용선, 그리고 경남 양산의 윤종훈, 그리고 서울의 김해바른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